이것만 보면 끝.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전하는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예정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방역 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이슈 오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2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응급실에 오시는 코로나 환자분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코로나인지 모르고 왔다가 코로나를 확진이 되시면 이제 격리실에 계시게 되는데 전담병원 병상 배정이 사실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요. 뭐 최장 2주까지 300시간을 응급실에 계시면서 아예 거기서 치료가 돼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특히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지금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의료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보이나 군의관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환자는 내과 쪽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내과를 전공한 전공의 경력이 있는 분이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 대부분 이제 그런 내과 쪽이 아닌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코로나 환자들이 응급실에 격리실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제때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전담병원의 병상이 아직은 80%가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병상 배정이 안 돼서 사실은 거의 1000여 명이 대기 중이고 이것은 병원 응급실마다 다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확대가 지금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청소년의 백신 접종, 부정적인 의견도 긍정적인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무래도 불안감 때문에 지금 접종이 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정성 때문인데 사실 이게 이번에 백신 패스가 적용된 공간을 보시면 학교하고 학원을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전면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원은 불안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사실은 더 낮아요. 학교보다 앉아있는 시간도 더 짧고 학교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서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고 그리고 독감처럼 이 백신이 누가 맞아도 100% 안전하다면 다 맞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일부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형평성 있게 과학적 논리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패스를 이용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식사를 하는데 백신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좀 정부가 다시 배려를 해야 되고 또 학습권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공간에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더 강화를 해주시고 환기 문제라든지 공기청정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방역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계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미크론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감기 바이러스에서 일부 혼종이 나타났다 이런 좀 제가 외신 보도를 봤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염력, 그러니까 전파력은 높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독성은 좀 낮아지는 성격을 띈다고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좀 그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코로나19가 같이 결합돼서 같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도 그런 사람한테서 장기가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기 서열 조합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굉장히 인체의 친화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이가 얘가 델타보다 5배가 많으니까 훨씬 전파력은 빠르지만 또 감기 바이러스니까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앓으면서 전파력이 더 높아진 거죠. 지금까지 남아공이나 국내 사례를 보면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더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고 덜 걸리는 점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 약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관하기도 조금은 네. 이른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